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우리는 지난 2번의 강의에 걸쳐서요, 공동체주의 논쟁이 벌어진 배경과 그 핵심적 논쟁의 내용을 살펴본 뒤에 사실상 공동체주의자들 가운데서는요, 유일하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론을 내어놓았던 마이클 왈저의 영역의 정의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역 간의 높은 담장이 정의를 만든다는 주장이었죠. 오늘은 공동체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가가 공공선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그 역할을 더욱더 강조하는 완전주의라는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주의, 이름이 좀 그렇죠.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을까 싶지만요, 이게 실제 영어 표현으로도 퍼펙셔니즘이라고 불립니다. 완전주의라고 불리는 이 입장은요, 사실 학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주의는 그래도 어디다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주의, 이런 게 철학적 사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주의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요, 인간에게 좋은 삶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좋은 삶을 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성심성의껏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주의자들에게는요,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실현되어서 완성에 이룰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이상적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이상적 삶이 있는 이상,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게 우리에겐 올바른 삶이고, 이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객관적으로 좋은 삶이 있다는 주장 그 자체예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 좋은 삶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선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영희와 철수, 또리가 모여 산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건 영희, 철수, 또리 모두가 좋은 삶이라고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런 경우를 다시 한번 가정해보죠. 또리는 이웃에 무관심하고요, 항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근데 또리는 이런 삶에 대해 아무런 불평도 없고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철수와 영희는 이러한 또리의 삶의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 경우 또리는 주관적으로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마 상당수는 이런 발상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삶, 좋은 삶이 어딨냐, 그게 뭐냐고 당당하게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완전주의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삶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게 진짜 포인트죠. 진짜 모른다고? 이거죠. 완전주의의 발상이 국가의 행위와 연결될 경우에는요, 국가는 개인들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이 좋은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삶을 일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때로는 그 일을 대신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완전주의자들은요, 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좋은 인간의 삶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능력을 사용해서 시민들이 좋은 삶에 이르게 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플라톤적인 느낌이 있죠. 플라톤의 철인왕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주의자들은요, 이런 탁월한 지혜적 능력을 갖다가 개인에게 부여하기보다는 국가 그 자체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국가가 보다 나은 삶을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인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완전주의 이면에 깔린 어떤 엘리트주의를 좀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소수에게 가치 판단에 대한 판단의 권한마저 주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완전주의자들은요, 이런 자신들의 입장을 무자비한 엘리트주의로 보는 걸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완전주의 입장에 서 있는 조셉 라즈와 같은 인물은요, 사실 읽어보면 자유주의자 같아요. 이 라즈는 자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 그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건 우리가 자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율성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라즈는 그래서인지 우리가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가 뭐 이야기할 때 개인의 행복보다는 국가의 행복을 생각하라.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즈는 그런 것들이 완전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라즈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개인의 행복이 지향하는 그런 목표들은요, 본질적으로 사회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무엇이 건강한 건지, 무엇인 그게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셉 라즈라고 부르는 이 인물의 완전주의는 이러한 입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즈는 개인들이 현존하는 사회 형태와 사회적으로 평범하게 행해지는 행위 양식의 근거에 행동하고 있을 때 포괄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인의 행위가 사회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개인은 사회적 형태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요, 자신의 목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내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현실과 전통에 달려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공동체주의와 상당히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공통된 문화와 공유된 사회적 형태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일단은 인정하죠. 그러면서 공유된 사회적 형태 내에서야 개인들의 기반이 연속성이 있게 되고 지속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유된 문화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인식이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우리의 행위 자체를 연속적으로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계속 그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가족을 형성하고 친구를 사귀고 기술과 직업 전문성을 추구하고 뭐 소설이나 시도 읽고 예술을 즐기고 수많은 공통적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공통적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보면요, 시민들을 위한 그 자유 콘서트나 뭐 무료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자주 열리고, 그런 것들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막 열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 형태라는 거죠. 이렇듯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적 형태에 의존한다고 인정할 때 어떻게 국가 완전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라지의 대답은 국가는 시민들이 자율적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 일을 하고, 완전주의 정치 행위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사회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가의 행위 없이는 그러한 행복의 사회적 전제 조건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주의는 사실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라지의 완전주의, 그러니까 완전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입장은 뭐냐면요, 이런 사회 내에서의 행복의 추구 조건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역할이고, 그것이 국가가 가지는 자율성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롤스를 비롯한 권리 중심 자유주의자들은요, 좋은 삶은 되게 주관적인 것이라서 이 정치적인 삶으로부터 배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즈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판단이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를 지배해야 되고, 이것은 객관적이라서 자유적 국가기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보호되고, 때로는 이 포인트입니다, 강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즈는 좁은 의미에서의 도덕성, 그리고 삶의 기술이란 이 두 개의 개념으로요, 권리 중심주의와 자신의 견해를 정확하게 갈라서 나타냅니다. 우선 좁은 의미의 도덕성이란 뭔가 하면요, 개인이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고 이익을 달성함에 있어 스스로 제약하고 행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권리 중심주의자들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굳이 제약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완전주의자들은 개인들이 그런 능력이 있고 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반면에 이 삶의 기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성공적이고 의미 있으며
가치 있는 삶을 만드는지를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권고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보다 나은 삶이 뭔지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권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즈는 삶의 기술과 관련된 판단을 함에 있어서요, 명백하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죠. 예로서 성실한 농부가 있다고 하고 전망 없는 도박꾼의 삶이 있다고 이제 하자면요, 이 경우 롤스와 같은 권리 중심주의자들은 개인이 선택한 삶의 형태이고 행복을 느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삶이 더 나은 것이라고 국가가 말해줘서는 안 된다, 정치 판단 영역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라즈는 객관적으로 성실한 농부의 삶이 전망 없는 도박꾼의 삶보다 낫다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라즈의 주장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무엇이 더 나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가치를 인생 목표로 정하고 실천할 때 개인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국가는 개인들이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여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치 영역에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해서 판단해주고 그 사람들이 글로벌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삶의 기술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라즈가 내세우는 이 회의주의에 대한 거부, 우리가 무엇이 더 나은 삶인지 모른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거부는요, 국가가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가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라즈가 우리에게 완전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내용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서 명백하게 하나 밝혀주는 사실이 있는데요. 자율성을 인정하는 도덕이론은 불가피하게 다원주의적 견해를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없는 자율성은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택이 없는 자율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라즈 같은 학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이렇게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라즈는 개인들이 다른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자유롭게 추구하는 가치들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뿐인데요. 이게 단순한 조건인지 아닌지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아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라즈의 핵심은 다음 3가지 정도로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개인의 자율성의 실현이 필요하다. 둘째, 자율성의 달성을 통한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 그러한 국가 판단이 도덕적 다원주의를 억압해서는 안 되고 그런 도덕적 다원주의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라즈 같은 인물은요, 자유주의자들이 다원주의란 이름 하에 명백히 잘못된 가치조차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실한 자들의 삶이 그러하지 못한 자들의 삶보다 나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단 말인가? 정말 이기적인 자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러한 라즈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한마디로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모든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개인들이 유효한 좋은 삶을 추구하고 사악하거나 공허한 삶의 방식을 단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